문제 풀 때는 13번부터 풀면 되는데 설명은 14번부터 하고 이따가 13번 할 때 형태소 개념이 좀 연결되기 때문에 문문하고 형태소 단어에 대한 개념들을 틀 먼저 한번 잡고 의문파트 갔다가 다시 이제 문제로 가는 겁니다. 국어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문법 개념이 의문이고 이 의문보다 큰 애가 형태소, 형태소보다 큰 애가 단어. 이 단어가 이제 두 개 이상 모이면 구가 되고 그 구가 주어와 수어의 개념을 갖게 되면 절이 되고 그 절이 완전한 문장 단위를 구성하게 완전한 의미를 갖게 되면 문장이 되는데 의문이라는 애가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다시 하면 의문이라는 애가 스스로는 뜻을 갖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형태소. 형태소는 의문보다 이제 큰 단위로서 뜻을 갖는 소리의 최소 단위. 그래서 얘네 둘의 차이가 뜻을 갖지 않는, 그래서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가 의문이고 뜻을 가진 소리, 말의 최소 단위가 형태소. 단어라는 애는 형태소를 포함해야 되는 개념인데 뜻을 가지면서 자립성까지 갖게 되는 애가 단어. 의문이라는 애한테 분절의문, 비분절의문 해가지고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가 있다. 이거는 이제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의문을 따질 때 의문 변종 얘는 크게 의문의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이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고 의문을 변동시키는 이유 얘 같은 경우는 목적 자체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는데 발음의 경제성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의문 변동을 일으키는 거다. 우리가 약속했던 걸로 보면 의문 교체 같은 경우는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바꿀 때 1 더하기 1이 2가 된다 그랬었거든. 그래서 이거는 쉽게 설명하려고 숫자상 1 더하기 1은 2라고 설명을 한 거고 개수의 변화가 없는 거, 걔가 교체. 축약은 1과 1이 만나서 1, 개수가 줄어들고 탈락도 1과 1이 만나서 1로 개수가 줄어드는. 첨가는 원래 의문의 개수보다 하나가 늘어나는 형태. 그래서 의문 변동의 결과 개수의 변화가 없다 교체고 개수가 늘었다 첨가. 개수가 이제 줄어들었을 때만 축약인지 탈락인지를 구분해 주면 되는데 의문이 축약됐다라고 할 때는 둘이 만나서 새로운 형태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아이의 형태 변화가 존재하는 것. 탈락 같은 경우는 하나와 하나의 의문이 만나는데 얘가 그냥 사라지면 되고 그럼 뒤에 있는 애는 남아있는 거거든. 반대로 이렇게 있을 때 앞에 있는 애가 남아있고 뒤에 있는 애가 사라지는 형태. 그럼 남아있는 이 아이의 형태 변화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의문 변동 자체를 따질 때는 첫째 개수 변화랑 똑같이 개수가 한 개가 남아있는 형태일 때는 형태 변화가 있냐 없냐 요걸 가지고 따지면 되는데 전제가 우선 두 개가 있어. 초성에 있는 이응은 빈자리, 의문의 개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요게 하나의 전제고 그 다음 의문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아이, 의문 변동이 없는 애는 의문 변동 파트에서 출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우리가 했던 거 요런 애가 있어. 의문 변동은 발음의 경제성,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한 건데 얘를 발음해보면 아드님 그대로 발음이 되거든.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음운변동 파트에서 음운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애는 출제하지 않는다. 발음해보면 이거 그대로야. 요때는 원형을 찾아가야 된다. 아들 플러스 님. 그래서 아들 플러스 님이 결합을 할 때 여기 있던 리을이 사라졌을 뿐, 개수가 하나 줄어들었고 이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의 형태 변화는 없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 된다. 이게 우선 음운변동의 개수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그다음 이거에 도움이 되는 게 우리 자음을 변동할 때 요 틀을 좀 얘기했었거든. 혹시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기억을 안 하고 있으면 요거 정리 좀 해놨다가 이거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해질 거야. 자음에 안 울림 소리가 있고 울림 소리가 있는데, 안 울림하고 우리 울림 소리 중에서 비음이 만나면, 원래 이렇게 있댔잖아. 안 울림, 울림 소리. 그래서 울림 소리 중에서 비음, 유음이. 안 울림하고 비음이 만나면 누가 소리의 성격이 더 강해? 비음. 그래서 안 울림이라는 애가 지금 밑줄 그은 게 바뀌는 애. 안 울림이라는 애가 비음의 성격을 맞춰주게 된다. 얘를 혹시 잘 모르겠으면 써놓으면 요런 거야. 우리가 얘를 발음할 때 기역, 우, 기역, 미음, 우, 리을 순서로 발음하게 되는데, 음운변동은 발음의 경제성이니까 기역을 발음하고 인접한 미음을 발음할 때 얘네끼리 서로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야. 안 울림, 비음. 그래서 얘가 비음으로 바뀌어야 돼. 그럼 비음의 종류가 니은, 미음, 이음이 있으니까 니은, 미음, 이음을 넣었을 때 제일 발음하기 편한 거, 발음의 경제성.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울림 소리에서는 비음 중에 니은하고 유음인 리을을 묶어놨었거든. 그래서 비음하고 유음이 만날 때 이때는 유음이 성격이 더 강하다. 그래서 비음이라는 애가 유음의 성격을 맞춰주는 거다. 그래서 그 예로도 들었던 것이 신라. 비음하고 그중에 니은, 리을이 맞나? 그래서 얘를 발음하고 얘를 발음해야 되는데 리을이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니은이 리을에 맞춰주는 거다. 근데 이게 아닌 다른 비음, 얘네랑 유음이 만나는 경우는 유음이 성격을 맞춰준다. 단 유음은 우리가 니은하고 묶어놨듯이 유음이라는 애가 다른 비음을 만나서 바뀔 때는 유음이라는 애가 비음 중에 니은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생각할 때 궁리한다. 비음, 그 다음 리을. 이때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요 경우. 그럼 아예 성격이 다른, 성격이 제일 약한 안 울림 소리랑 제일 성격이 강하다고 했던 이 유음이라는 애가 만나면 그럼 어떻게 되냐? 이때는 둘 다 한 단계씩 양보해서 중간인 비음에서 만나게 되는데, 둘 다 바뀌어. 단 이때 유음이라는 애는 니은으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의 원리 그럴 때 자연의 섭리 같은 거, 안 울림, 유음. 그럼 얘가 비음으로 바뀌어야 되고 얘는 니은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발음이 헷갈리는 경우는 얘를 먼저 니은으로 바꿔놓고 여기에다가 비음들을 넣어보면 된다. 니은, 미음, 이음. 그래서 발음하기 제일 편한 거. 이렇게 만든 거.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자음은 발음하기가 좀 더 편하고 음변동 찾기도 쉽다.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우리가 음 변동을 이런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얘를 무엇을 먼저 적용을 하게 되면 최종 발음이 이렇게도 되고 또는 무엇을 먼저 발음하게 되면 최종 발음이 이렇게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떠한 걸 먼저 적용하고 나중에 적용하냐에 따라서 음운 변동의 최종 결과가 달라진다 그랬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키자고 했던 약속이 세 가지가 있었어. 음 변동을 적용할 때. 여기 세 가지를 먼저 적용하고 나서 이후에는 무엇을 먼저 적용하든 나중에 적용하든 최종 발음은 똑같다. 꼭 세 가지만 지켜주면 된다. 근데 첫 번째로 약속했던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그다음 자음군 단순화였어. 혹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뭔지 모르면 밑에 써놓으시면 되거든. 음절은 하나의 글자고 이 음절의 끝이라는 거는 종성, 받침인데 이 받침을 소리낼 때 받침으로 발음할 수 있는 애가 기역부터 이음까지다. 시옷을 제외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옷이라는 단어를 발음하는데 얘는 받침에 시옷을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디귿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시 얘도 결국은 큰 틀에서 항상 요걸 먼저 따져야 되거든. 교체냐 축약이냐 탈락이냐 첨가를 따지고 그 다음에 종류를 다시 구분하라고 했을 때 얘를 봐야 되는 건데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을 뿐 개수의 변화는 없으니까 얘는 큰 틀에서 교체. 그 중에 종류를 따지게 되면 시옷을 음절의 끝에 발음할 수 없어서 대표음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 자음군 단순화. 자음이 군, 무리를 이루고 있어. 우리 국어에서 현대 국어에서 자음이 무리를 이룰 수 있는 거는 받침의 경우에서 서로 다른 자음이 두 개 있는 거거든. 서로 다른 자음 받침 두 개가 단순해진대. 어떻게? 하나로 바뀌어. 서로 다른 받침 두 개가 누군가의 몫을 따질 때 서로 다른 겹받침. 기역하고 시옷이라는 애가 둘 다 발음할 수 없어서 단순해지는. 그럼 얘는 시옷이 사라지는 형태니까 나머지 애들의 형태는 똑같지. 개수가 하나 줄었고 나머지 애들의 형태 변화는 없으니까 얘는 탈락에 해당하고 종류를 따지게 되면 자음군 단순화가 되는 거죠. 요걸 처음에 적용을 해주셔야 된다. 처음에 적용하는 건 받침에 대한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요런 거예요. 바깥을 본다 할 때 박. 얘는 받침을 발음하면 여기거든. 얘는 교체니 축약이니 탈락이니 첨가니. 쌍기역은 된 소리는 하나의 자음이야. 그럼 쌍기역이라는 하나의 자음이 하나의 자음으로 바뀌는 교체인 거고 쌍기역이 발음될 수 없어서 그냥 기역으로 바뀌는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 거지.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야. 요거를 제일 먼저 적용해 주셔야 하는데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 즉 받침을 발음할 때 얘네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고 했었어. 얘네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골드인데 이따가 형식 형태소 할 거거든. 형태소 때문에 이따가 형식 형태소 할 건데 혹시 지금 미리 좀 써놓고 싶다 그럼 우선 간단하게 형식 형태소 옆에다가 조사 어미 접사라고 써놓으면 돼. 조사 어미 접사. 그럼 좀 전 거랑 비교해보자. 그냥 옷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얘는
시옷은 발음할 수 없어서 디귿으로 바뀌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근데 옷이 예쁘다 할 때 뒤에 조사 이가 있어. 조사 이가 있는 경우 조사 어미 접사 형식 형태소. 그럼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문 단수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네. 어떻게 발음되는데? 빈자리를 채워서 발음.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랬지? 연속된 소리로 발음이 된다. 연음. 연음. 그래서 요 예외가 연음을 설명하는 거. 하나만 더 짚고 가자. 그럼 음운 변동이라는 것 자체는 발음의 경대성,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바꾸는 거야. 얘는 오에 초성에 있는 이음은 자음이 아니니까 오에 시옷에 짝대기. 발음도 오에 시옷에 짝대기. 연음 시켰을 때 연음하기 전이랑 발음이 똑같아. 그럼 얘는 음운 변동으로 보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연음이라는 애는 발음을 편하게 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운 변동의 개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받침에 대한 부분을 해놓고 나서 니은첨가 조건을 따져줘야 되는데, 이 니은첨가는 조건이 있어. 이 조건에 해당해야 일어나는 거야. 우선 한 단어 내에서는 안 일어나고, 한 단어 내에서 안 일어나고 무언가의 결합에서 일어나는데, 결합하는 뒤에 오는 애가 모음으로 시작해야 되고 실질 형태소여야 돼. 실질 형태소 모르면 같이 써놓으면 돼. 형식 형태소가 아닌 것. 형식 형태소가 조사 어미 접사였잖아. 조사 어미 접사가 아닌 것. 예를 들면 이런 거. 송이라는 애 이불이라는 단어가 결합한 거야. 그러면 뒤에 모음으로 시작했어. 여기가 빈자리. 그리고 이불은 의미를 갖는 애야. 실질 형태소. 그래서 니은이 첨가되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이 첨가되려면 빈 자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요게 니은 첨가다. 처음에는 의미상 끊어서 1번 적용하고 2번 적용하는 건데 이미 몇 번 해본 사람들은 바로 확인이 될 거야. 얘 형식 형태소의 반대가 이거거든. 그래서 이거 조건 따질 때 예외에 혹시 해당하냐? 동시에 이것까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처음에만 의미적으로 일부러 끊어서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몇 번 하다 보면 한 번에 다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다음 세 번째가 히읗이었어. 이 히읗이라는 애가 자음 중에 자음이 이제 발음을 하는 동안 장애를 받는 소리였는데 입술에서 장애를 받는, 그래서 조음이 지상 입술 소리. 그 다음 잇몸에서 장애를 받는 잇몸 소리, 생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다른 애들은 다 입 안이나 입술에서 장애를 받는데 유일하게 목청 소리인 히읗만 여기에서 장애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히읗을 발음하고 다른 예사 소리들을 발음하게 되면, 거리가 너무 멀어. 장애를 받는 위치가 너무 멀어서 발음이 불편해. 그래서 히읗을 발음하고 다른 예사 소리를 발음해야 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얘를 먼저 없애주면 돼. 왜 굳이 히읗을 없앱니까? 히읗만 목청이라서. 얘네는 인접하잖아.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인접하거든. 유일하게 히읗만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히읗이 다른 예사 소리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세 가지 형태의 변화를 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히읗이라는 애가 좀 얘기했듯이 예사 소리를 만나는 경우야. 예사 소리 여기서 조건 헷갈릴 것 같으면 써놓으시면 돼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거든.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얘네를 만나게 되면 히읗하고 예사 소리가 거센 소리 되기로 바뀌어.
헷갈릴 것 같으면 써놓으면 된댔어. 히읗이 기역을 만나서 키읔으로 바뀌는 거고, 히읗이 디귿을 만나서 티귿, 비읍 만나서 피읍, 지읍 만나서 치읓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유일하게 자음에서 딱 하나 있는 자음 축약이라고 했었거든. 요걸 제외한 축약은 다 모음에서 나타나는 거다. 자음 축약은 딱 요거. 그 다음 히읗이 비음 중에 니은을 만나는 경우 이때는 히읗이 디귿으로 교체된다. 단 히읗이 디귿으로 교체되면 뭐 하겠니? 다시 안울림하고 히읗이 디귿으로 교체되면 디귿으로 바뀐 상태에서 얘는 안울림, 비음이 니은을 만나니까 다시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다시 비음화. 중학교 때 히읗이 니은을 만나면 히읗이 니은으로 바뀌어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외우면 음운 변동 개수가 안 맞아. 내려놓는 할 때 이런 거 히읗이 니은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 디귿으로 바뀌어야 돼. 그 다음에 안울림하고 비음이니까 얘가 비음 중에 발음하기 편한 걸로 바뀌어야 돼서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바뀌는 거야. 처음부터 히읗이 니은으로 바뀐다 그러면 음운 변동을 하나로만 계산하게 된단 말이야. 그 부분 구분하시면 되고, 요 두 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는 히읗이 탈락합니다. 여기까지 먼저 적용을 해주시면 웬만한 음운 변동들은 마킹 없이 풀 수 있을 거야. 자, 이것까지 해놓고 14번으로 한번 가볼까?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 안 되고 적절하지 않은 것. 국어의 음운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으로 바뀌는 교체,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합쳐져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축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음운 변동은 음운 환경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색연필은 첨가와 교체가 일어났고 넙죽하다는 탈락, 교체, 축약이 일어났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 된소리대기는 물을 거면, 된소리대기 자체를 물을 거면 보기에서 된소리대기의 규정을 줘. 모의고사는 내신에서만 된소리대기의 규정을 따로 외워야 돼. 모의고사에서는 된소리대기를 묻지 않아. 그러면 따로 된소리대기의 규정을 안 줘. 아예 최종 발음에다 된소리대기를 줘버리던가. 된소리대기를 물을 거면, 답의 포인트로 물을 거면 그때는 된소리대기의 규정을 다 따로 설명해 준다. 적용만 그때는 하시면 된다. 자, 여기 있는 거 그 예시에 있는 거 한번 봐보자. 색연필 적용 연습할 겸. 자, 어떻게 되니? 우선 받침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수나 다 받침으로 발음할 수 있는 애들이지. 그럼 첫 번째 거 적용 안 해도 돼. 그 다음 두 번째 거 색 플러스 연필. 그럼 여기는 모음으로 시작했고 연필은 의미를 갖는 실질 형태소니까 니은 첨가 조건이 되지. 그 다음에 3번 히읗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적용하기로 한 1, 2, 3번 다 적용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먼저 일어나든 나중에 일어나든 상관없잖아. 앞에서부터 적용해보면 안울림, 비음. 그럼 얘가 비음으로 바뀌면 돼. 니은, 미음, 이음 중에 넣었을 때 발음하기 편한 거 요거. 그래서 최종 발음 이렇게 되네. 첨가, 교체. 요거. 그 다음 넙죽하다. 우선 얘 받침에서 발음할 수 없는 애가 있어요. 두 개는 발음할 수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두 개의 겹받침이 있을 때 어떤 애가 탈락해? 앞에 있는 애가. 왜? 뒤에 있는 비읍이 지읒하고 연속해서 발음되면서 얘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탈락시켜주면 돼.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적용해봤어. 개수가 줄었고 나머지들의 형태 변화 없으니까 얘는 우선 탈락이야. 자음군 단순화 탈락.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 니은 첨가 조건 아니고. 그 다음 히읗이 기억 만났지. 그래서 개수 줄면서 형태 변화 있는 축약.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현재 여기까지. 최종 발음 좋지. 된소리 대기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여기가 된소리 대기고 지읒이 쌍지읒으로 바뀐 거는 개수의 변화가 없으니까 교체. 종류 따지면 된소리 대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단어들 선지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볼 건데 1번 선지 아까 2번 선지 알고 예.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자음분 단수나 조건이 되는지 되지 겹받침이잖아. 그럼 이 겹받침 같은 경우는 선생님 방금 전에 말할 때는 겹받침은 흔히 앞에 있는 애가 사라진다면서요. 그럼 얘도 앞에 있는 애를 사라지게 만들면 됩니까? 방금 전에 앞에 있었던 걸 생각해봐. 방금 전에 앞에 있었던 얘 같은 경우는 얘를 발음하고 얘를 발음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끼리 영향을 받으니까 얘도 없었던 거란 말이야. 얘는 영향 받을 애가 있니 뒤에? 없지. 그리고 만약에 비읍을 없애고 시옷을 남겼다고 쳐보자. 그럼 그때 시옷은 받침으로 발음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이때는 처음부터 비읍을 없애주는 게 낫지. 다시 이렇게 보시면 돼. 첫째, 우선 얘는 뒤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를 발음할 이유가 없다. 둘째, 얘를 혹시나 비읍을 없애고 얘를 남겨놓게 되면 얘는 다시 발음할 수 없어서 또 다시 적용을 해줘야 된다. 그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얘를 탈락시키면 된다. 그러면 답. 자음분 단순화. 개수 변화는 하나 존재하지. 사라지고 나머지 애들의 형태 변화 없는 탈락. 종류 따지면 자음분 단순화. 니은 첨등과 조건도 아니고 히읗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비읍, 기역 둘 다 얘네는 안울림 소리에 따로 적용할 수 있는 거 없어. 그리고 이제 최종 발음 보시면 된소리 대기 하나 더 들어가 있어. 그럼 여기서 기역에서 쌍기역으로 간 거는 개수 변화 없으니까 교체. 이 문제랑은 상관없지만 굳이 따져라 그러면 얘는 된소리 대기. 그래서 1번 선지가 맞는 거지. 교체와 탈락이 일어날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 얘 같은 경우 적용을 하려고 그랬다. 리을 히읗. 그래서 히읗을 살려두고 영향을 받을 거니까 리을을 놔둘랬어. 이거 나중에 다시 시킬 거거든. 이 경우는 처음부터 얘를 적용하지 말라고 시킬 거야 나중에. 그래서 우선 얘 최종적으로 발음되는 것만 봐보면 얘를 이렇게 놔두게 되면 어차피 히읗이 얘랑 축약해서 사라지게 되지. 그럼 얘는 굳이 처음부터 얘를 적용할 필요가 없거든. 나중에 이걸 다시 적용하지 않는 상태로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적용하지 않고 넘어가 보면 니은 첨가 조건이 안 돼.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지. 나머지 뭐 적용할 거 있니? 없지. 이대로 최종 발음이지. 그럼 얘는 뭐만 적용된 거야? 축약 하나만. 2번 선지. 탈락과 축약이 일어나고 틀린 거죠. 얘는 축약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3번 선지. 물, 약. 우선 받침은 다 발음할 수 있는 애니까 자음분 단순화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할 필요 없고 물 플러스 약. 약은 모음으로 시작한 실질 형태소. 그럼 얘는 니은 첨가를 조건이 되기 때문에 니은 첨가. 그럼 히읗 없으니까 상관없고. 그럼 혹시 또 뭐 적용할 수 있는 거 있는지 보면 돼요. 유음, 비음. 그럼 이때는 유음이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얘가 유음으로 바뀌는 유음화. 자, 다시 개수가 늘었고 형태 변화 없는 첨가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개수 변화가 없는 교체. 굳이 종류를 따졌을 때 얘는 유음화가 되는 거고. 4번 선지 닷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 얘 받침은 다 발음할 수 있는 애라 따로 적용할 필요 없고. 그 다음 니은 첨가 조건 안 되고. 그 다음 디귿 희은 만나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개수가 줄어드는 그리고 형태가 변하는 축이다. 혹시 또 뭐 적용할 거? 중학교 때부터 이런 거 배웠을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들어가면 꼭 외워야 하는 조건이다 하면서 9개의 조건. 디귿, 티귿이 형식, 형태소, 이나, 반몽, 이를 만나서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9개만. 요거지. 그럼 얘가 다 티귿이 형식, 형태소, 이 만나니까 친. 그럼 얘 개수 변화 있니? 없지. 그냥 티귿이 치읓으로 바뀌었을 뿐. 개수 변화 없으니까 교체. 굳이 종류를 따지면 9개음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4번 선지 축약과 교체가 일어났다. 축약, 교체. 그 다음 5번 선지 내용으로 가시면 삭일이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 맞지? 얘 적용해줘야겠네. 어떻게 할래? 얘가 혹시 얘랑 영향을 주고받니? 빈자리라 영향을 주고받을 게 없지. 쌤 혹시 이거 예외 연음 조건 아닙니까? 아니야, 얘 형식 형태도 이른 의미를 갖는 실질이니까 연음시키면 안 돼. 그럼 연음시키면 안 되는 상태에서 시옷을 만약에 남겨둬 버리면 시옷은 발음할 수 없어 또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 또 뭐? 시옷이 뒤에 있는 애랑 영향을 받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남겨둘 이유가 없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애를 남겨놓고 시옷이 사라지고 나머지들의 형태 변화는 없으니까 탈락. 종류 따지면 자음으로 단순화. 그 다음 요 조건 따지면서 본 거야. 얘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다. 그럼 니은 첨가 조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첨가. 희도 없으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 혹시 뭐 적용할 거 있는지 보면 안울림, 비음. 그럼 얘가 비음으로 바뀌어야 되지. 니은, 미음, 이음 중에 넣었을 때 발음하기 편한 거.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오는 건 개수 변화 없는 교체인데 굳이 종류 따지게 되면 비음화. 그래서 5번 선지 상일은 탈락, 첨가, 교체가 일어났고 5번 선지까지 찾았어. 그렇게 보시면 된다. 여기까지 해놓고 네. 13번으로 가야 되는데 이 13번이 좀 설명할 내용이 많다 그랬었어. 13번이 13번이 설명할 내용이 좀 많아.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에 의문, 형태소, 단어 해놓고 나서 의문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왔는데 이제 형태소를 좀 해야 돼. 그 다음에 단어로 넘어갈 거거든. 형태소 뜻을 가진 소리의 최소 단위인데 이때 뜻은 실질적 의미이기도 하고 문법적 의미이기도 해. 뜻이라는 게 우선 형태소는 종류를 기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째가 자립성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형태소를 나눌 수 있고 혼자 쓸 수 있냐 없냐. 그 다음 둘째는 이 아이가 스스로 실질적 의미를 구성하냐 그렇지 않냐. 이때 헷갈리면 안 돼. 쌤 원래 형태소는 다 뜻을 갖는 거잖아요. 원래 의미를 다 갖는 거잖아요. 근데 의미로 나눈단 말이 뭡니까? 실질적 의미냐 문법적 의미냐로 나누는 거예요. 다시 자립성을 기준으로 두 개로 나누죠. 혼자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와 혼자서 쓰일 수 없어서 의존해야 되는 의존 형태소.
의미를 기준으로 실제 의미를 갖냐, 문법적 의미를 갖냐. 그래서 실제 의미를 갖는다 그런 애들이 실질 형태소. 실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문법적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걔네들이 형식 형태소예요. 좀 전에 할 때 했던 거 형식 형태소에 뭐 있다? 조사, 어미, 접사 있다. 의존 형태소에도 조사, 접사, 어미가 있거든. 그래서 요거 좀 짚고 가자. 자립 형태소. 혼자 쓸 수 있는 형태소. 예를 들면 철수가 어디에 간대. 그럼 이때 철수라는 애는 혼자 쓸 수 있는 자립 형태소지. 그럼 그때 철수는 실질 형태소이기도 하지. 책상이. 그럼 그때 책상은 자립 형태소이자 책상은 의미를 갖는 실질 형태소죠. 의자가. 그럼 의자 또한 혼자 쓸 수 있는 자립이자 실질이지. 그래서 자립은 곧 실질 형태소가 되거든. 하나를 짚고 가자고 한 게 뭐예요? 혹시 요거 기억나니? 우리 용언이라는 애. 동사, 형용사를 합쳐서 얘기하는 용언. 얘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거였잖아. 이 용언은 뭘로 이루어져? 예를 들면 하나의 단어 먹다. 얘 막 활용하면 먹으니 먹어서 이런 식으로 되잖아. 우리 얘를 뭐라 그래? 용어는 어간.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어미. 이거 헷갈리면 다시 용언 동사랑 형용사는 사전을 찾을 때 사전에 실려있는 단어를 기본형이라고 해. 먹으니 먹어서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사전에서 찾으면 먹다로 찾는단 말이야. 먹다. 그래서 그때 다 앞에 있는 애가 어간이야. 다 앞에 있는 애가. 선생님 제가 중학교 때 배울 때 또는 저는 뭐 학교에서 배울 때 또는 어디서 수업을 들었을 때 어간이라는 애는 용언이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던데요. 그렇게 외우면 안 된다고. 얘 어간 어디여야 돼? 파, 라지. 라의 히읗까지. 바뀌잖아. 용언의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할 때 규칙 활용에도 어간이 변하는 애가 있고 불규칙 활용에도 어간이 변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구빈에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어간은 우리 이렇게 약속할 거야. 동사, 형용사, 용언을 기준으로 사전을 찾을 때 기본형의 다 앞에 있는 애가 어간이다. 단어의 근간.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단어의 꼬리에 있다. 그래서 어미. 요거. 그럼 요 얘기를 왜 갑자기 했냐면 여기 어미가 있잖아. 먹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치자. 먹다. 그럼 그때 먹다라는 단어에 어간은 먹이고 먹다의 어간은 어미, 어간은 먹, 어미는 다잖아. 그럼 먹이라는 애가 혼자 쓰이니? 먹이라는 애가 혼자 못 쓰이지. 그래서 어간이라는 애가 자립성을 기준으로 보면 의존 형태소에 가야 되거든. 근데 먹다라는 애의 의미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먹이라는 어간과 다라는 어미 중에 실질적 의미를 갖는 애는 어디 있는데? 먹에 있는 거지. 다가 실제 의미를 갖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의미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간은 여기 있어. 그래서 형태소 자체를 출제하거나 형태소를 단어랑 결합해서 출제한다, 문장하고 결합해서 출제한다 할 때 포인트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립성을 기준으로 할 때 어간은 자립할 수 없다. 단 의미를 기준으로 할 때 어간은 실질 형태소에 들어가줘야 된다. 어간의 부분. 그리고 그럼 왜 이것까지 하고 이제 13번을 또 단어인데 해야 되냐면
이 단어를 할 때 이 개념들이 또 연결이 돼요. 단어를 할 때. 단어에다가도 좀 정리를 해놓읍시다. 단어. 지금 그러면 단어라는 애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태소는 뜻을 갖고 있는 거고 단어가 뜻을 갖는데 자립성을 갖는다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막 들어보니까 형태소는 당연히 뜻은 다 갖는 거고 형태소 중에 자립할 수 있는 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걔는 단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돼요. 이 단어라는 애를 지금까지 배운 개념으로 해보면 단어는 자립 형태소를 지칭해. 형태소니까 당연히 뜻을 갖고 자립성까지 갖고 있으니까 단어의 의미를 만족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약속을 한 거야. 여기에 분절성, 쉽게 분리되는 특성을 갖는 조사까지만 단어로 인정해주자. 단어는 자립 형태소에다 조사를 추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놓고 이제 다시 단어의 개념으로 갈 건데 단어가 크게 두 개가 있어. 단일어랑 복합어.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거든. 근데 방금 전에는 어간이라는 게 있었고 지금은 또 어근이라는데 얘네 차이가 뭡니까? 어간은 뭐니? 실질 형태소지. 뭐해? 용언의 실질 형태소를 뜻하는 게 어간이야. 어근이라는 애 얘도 실질 형태소라고 보면 되거든. 그럼 얘네 둘 다 실질 형태소인데 뭐가 다른 겁니까? 기준이 달라. 얘는 뭐 할 때 나와? 용언. 용언을 따질 때 실질 형태소가 어간. 그럼 어근은 단어를 기준으로 따질 때의 실질 형태소라고 보면 돼. 기준이 다른 거야. 용언을 기준으로 할 때, 단어라는 애를 기준으로 할 때. 둘 다 찾을 때는 실질 형태소로 찾으시면 된다. 그럼 복합어는 하나의 어근이 아니라 무언가의 결합인데 얘가 합성어랑 파생어가 있어. 합성어 어근 플러스 어근, 파생어 접사 플러스 어근 또는 어근 플러스 접사. 중학교 때 이런 말은 들어봤을걸? 어근 앞에 있는 접사다 그래서 두자를 써가지고 접두사, 어근 뒤에 있는 접사다 그래서 꼬리 밑자를 써서 접미사. 이게 접두사고 얘가 접미사. 지금까지 배운 개념으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이때 어근을 실질 형태소라고 잡는다 그러면 접사는 형식 형태소라고 보면 되지. 형식 형태소 이렇게 결합하는 거. 자, 우선 이걸 간략하게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13번을 푼 다음에 어려운 개념을 좀 설명을 할 텐데 13번 복합어 중에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에 어근이나 접사가 다시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 있다. 그럼 우선 파생어에 다른 애가 결합해야 돼. 예컨대 복합어 놀이터는 어근 놀과 접사 이가 결합한 파생어 놀이에 어근 터가 다시 결합하여 형성되었다. 따라서 놀이터는 어근, 접사, 어근의 구조로 된 단어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앞에서부터 따지래. 그래서 앞에서부터 봤을 때 얘는 놀이에 터가 결합한 거니까 얘 놀다의 어간이잖아. 그래서 얘가 어근. 이는 어근이 아니니까 접사. 그래서 얘네가 하나의 단어로 논리가 됐고 거기에 터라는 장소, 어근, 실질 형태소가 다시 오는 거다. 이렇게 구분한 거를 찾으래. 1번 선지 맺은 말
이렇게 되지. 맷 다. 그래서 다 앞에 있는 맷이 실질 형태소니까 어근. 음은 그러면 접사. 말 실질이지. 어근. 그럼 답은 1번. 2번 선지. 얘 이렇게 되지. 눈물 더하기 샘일 거 아니야. 그럼 눈물은 어떻게 되니? 얘가 실제 쪼개보면 눈 더하기 물이지. 눈에서 나오는 물. 그럼 얘는 어근 더하기 어근. 거기에 샘이라는 어근이 다시 결합한 거. 조건 안 맞고. 3번 선지. 옷 거리. 얘는 어떻게 되니? 옷걸 이는 아니잖아. 요거겠지. 옷에다가 걸 이. 그러면 뒤에 것들이 괄호 상태로 묶일 텐데 우선 앞에 옷, 어근, 실질 형태소. 그 다음 걸다의 걸, 실질 형태소인 어근. 이는 형식 형태소니까 접사. 3번 선지도 답이 안 되고. 그 다음 4번 선지랑 5번 선지 가위질. 얘는 이거지. 가위 나눠져? 안 나눠져. 이것 자체가 하나의 실질 형태소 어근. 질은 의미를 따로 실질적 의미 가진 않으니까. 얘는 이대로 어근과 접사만 결합한 파생어. 그 다음 5번 선지 헛걸음. 헛걸 음이 아니지. 헛걸음일 거잖아. 그래서 얘가 괄호로 묶일 텐데 우선 헛은 실질 형태소는 아니니까 접사. 걸음 걷다의 실질적 의미를 가질 테니까 걸, 어근, 음은 접사. 이거 답은 1번. 그래서 얘는 여기 보기에서 준 내용하고 답 찾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얘한테 실질적으로는 숨어있는 문법적 개념이 있고 이 숨어있는 문법적 개념이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어. 근데 수능에 한번 출제가 됐다가 그 다음엔가 그 다다음에 수능에는 단어 단위로 나왔었거든. 근데 다음엔가 다다음에 사설하고 평가원에서 문장에다 적용하는 게 나왔어. 근데 실제 이게 어떻게 파생할 수 있는 개념이냐면 요거를 따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거든. 어차피 고1 수준에선 이걸 직접적으로 묻지 않아. 근데 고2에서 고3이 되면 이걸 물을 수 있기 때문에 13번에다가 요걸 좀 써놨으면 좋겠어. 이게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라고 하고 또는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이라고 해요. 요게 개념이 있어요. 어떤 단어면 지금 단어 단위니까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애들을 분석하는 거야. 단어를. 그럼 놀이터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봐보자.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은 무조건 둘로만 쪼개면 돼. 안 나눠질 때까지. 얘 둘로 쪼개면 어떻게 쪼개죠? 우리 좀 전에 풀 때 힌트는 있었어. 놀이터가 아니잖아. 요거지. 그래서 얘는 둘로 나누는 거야. 놀이, 터지. 놀이 음이 있어 없어? 놀이 자체 음이 있지. 그럼 얘 어근으로 봐야 돼, 접사로 봐야 돼? 어근으로 보겠지. 놀이 자체는 터, 장소라는 음이 있지. 어근이겠지. 그럼 놀이터라는 단어는 단일어니, 합성어니, 파생어니? 어근하고 어근이라고 우리 방금 여기 결합 찾았잖아. 얘는 합성어지, 합성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얘 단어를 처음부터 보게 되면 어근, 접사, 어근이잖아.
그럼 여기는 어근도 있고 접사도 있고 어근도 있는데 그럼 얘는 합성어냐 파생어냐 이걸 따지란 얘기야. 합성어 단어니까 단일어 아니면 합성어 파생어야 될 거 아니야. 어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접사가 결합돼 있으니까 얘는 파생어냐 합성어냐 이걸 따질 때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하는 거야. 둘 단위로 쪼개는 거. 그럼 얘는 합성어지? 여기까지 하면 고3 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돼. 원래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직접 성분 분석은 또 쪼갤 수 있는 애니? 더 쪼갤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둘로 쪼개 나가는 게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야. 그럼 얘 어떻게 돼? 놀다의 이지. 그럼 이때 얘는 어근이야 접사야? 어근이지. 얘는 접사지. 그럼 이때 놀이라는 단어는 단일어니 합성어니 파생어니? 요걸 가지고 보면 얘는 또 파생어지. 그래서 수능에 나왔던 게 실제 놀이터가 수능에 나왔었어. 뭐라고 나오냐면 선지에 놀이터는 직접 구성 요소 중 놀이터의 직접 구성 요소가 뭐야? 얘지.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맞지? 파생어인. 지금까지 문장의 주어는 놀이터였어. 합성어이다. 다시 놀이터는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직접 구성 요소 둘로 나눴을 때 그 중에 하나가 파생어인. 이 단어 자체는 뭐다? 합성어. 이렇게 단어를 4개인가 5개 줬거든. 각각 다 맞춰서 찾아요. 처음 나왔을 때 애들 다 멘붕. 이해해보면 어렵진 않아.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둘로 계속 쪼개는 거야. 안 나눠질 때까지 둘로 쪼개면 돼. 이거 정리 이제 됐으면 이거 선지에다 다시 적용해보자. 자, 1번 선지 맺은 말이야. 무조건 둘로 쪼개는 거야. 얘 둘로 쪼개면 어떻게 돼? 맺은 말이지. 자, 단어 단위야. 지금 맺음이라는 애는 어근이야 접사야? 음이 있어 없어? 끝맺다라는 의미를 갖지. 얘 그럼 어근. 말 음이 가져간 거죠. 같이 어근. 그럼 맺은 말이라는 애 자체는 뭐야?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니까 합성어지. 또 쪼개지는 거 있어? 맺다 음이지. 그럼 맺다의 의미상의 힘은 얘잖아. 그럼 얘가 어근일 거고 얘는 접사니까 맺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뭐가 돼? 파생어지. 그럼 얘도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한번 다시 말로 해보자. 맺은 말은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실제로는 요거 따지라는 거야. 그래서 직접 구성 요소 분석 또는 직접 구성 성분이라는 말만 주면 고3 걸로 바뀌어. 요 개념을 따지라는 거야. 파생어,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중 하나가 파생어 결합한 합성어인데 이 파생어가 어근과 전미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인지를 찾는 거거든. 그게 실제 얘의 출제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번 선지도 한번 봐보면 눈물샘 둘로 나눠. 눈물 샘 눈물 어근 샘 어근. 그럼 얘 눈물샘은 합성어야. 또 나눠지는 애. 얘가 나눠지지. 눈
물. 눈 음이 있으니까 어근. 물 음이 있으니까 어근. 그럼 얘는 뭐가 돼? 합성. 그럼 얘를 말로 표현하면 눈물샘은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합성어이다지. 이해했니? 요거 한 번만 해보면 쉬워. 처음에 들을 때가 뭔 말이지? 이게 싶은 거지. 한 번 듣고 적용해보면 쉬워. 그럼 이제 그대들이 하셔야 할 거는 지금 여기 있는 3번, 4번, 5번 선지를 그렇게 쪼개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명은 다시 할 테니까 3, 4, 5번을 쪼개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문장에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대잖아. 3, 4, 5번 적용해서 쪼갠 다음에 문장에다가 적용할 거니까